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빅3 과연 어떤 트림을 사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빅3가 11월 5일날 공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선주문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저도 바로 주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배송을 받고 있지 못했어요. 바로 배송을 받아서 날리는 모습, 날리는 후기, 그리고 뭐 에어2와 비교, 에어2S와 비교, 인스파이어2와 비교, 막 다양한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DJI의 매빅 3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많은 리뷰를 보면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광고로만 제작된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제품이 좋다라고만 생각이 들고 뭐 무조건 시내를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빅3는 세 가지 트림으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단품, 두 번째는 콤보, 세 번째는 시내 콤보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단품은 사용하지를 않아요. 단품은 배터리도 한개고 충전허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충전허브 사야 되고 배터리 추가로 사야 되고 뭐 엔디페이터 사야 되고 이러면 콤보보다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단품은 제외하고 콤보를 구매할 것이냐 시네마 콤보를 구매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를 먼저 알아볼게요. 이 두 가지는 42HQ 코덱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1테라 내장 SSD가 들어가 있고 또 조정기가 스마트 컨트롤러냐 일반 컨트롤러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컨트롤러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롤러는 굉장히 밝고 뭐 휴대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이상으로 또 불편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스마트 컨트롤러의 가장 큰 단점은 사용시간이 3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밝기를 올리고 사용을 하면 시간이 더 감소할 거고요. 우리가 대부분 충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4칸이 되어 있는데 한 칸당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한 칸이 남아서 꺼질 때까지 드론을 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리턴 투 홈을 믿고서.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이 남았을 때는 사실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더 이상 비행을 못해요. 그럼 사실상 실제 비행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20분이 됩니다. 매빅3의 배터리로 계산을 하면은 5개에서 6개. 뭐 물론 비행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일반 컨트롤러는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았을 때 6시간, 휴대폰을 충전했을 때 4시간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면 비행 시간이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주의 공역에서 기체를 언락하거나 기체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할 때 와이파이를 연결하거나 기체에 테더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스마트 컨트롤러의 경우 테더링이 잘 연결되지 않거나 중간에 끊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언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해요.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한글화가 지원이 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지만 기존 것들은 한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 기체의 IC 컨트롤러가 120만원 정도 한다는 것 굉장히 비싼 거죠. 스마트 컨트롤러 외에 저는 항상 기본 컨트롤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 컨트롤러를 빼버렸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롤러를 사거나 일반 컨트롤러 사거나 둘 중에 하나는 사야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 컨트롤러보다는 일반 컨트롤러를 가지고 뭐 써누드를 씌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휴대폰에 연결을 하면서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고 가성비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것은 42HQ와 1테라 내장 SSD입니다. 일부 분들께서 시내 콤보에 있는 매빅3가 일반 콤보보다 영상이 훨씬 기본적으로 예쁘게 찍힌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원본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기에. 근데 보정을 했었을 때 보정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을 했었을 때 색을 더 잘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색 보정에서의 차이지 원본에서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정폭이 넓으니까 시내가 좋은 거 아니야?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보정폭이 넓으니까 시내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2시간 10분 정도 촬영하면 42HQ로요 1테라가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 이런 백업해야 되는 외장 하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싸고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그만큼 사양이 뒤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갖고 있는 일반 컴퓨터로는 안 되고 조금은 더 영상에 편집하기에 특화된 그런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용량의 하드가 그만큼 크다 보니까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422 HQ를 안 찍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300만 원이나 더 주고 시내 콤보를 사야 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영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나는 취미지만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원하고 편집도 보정을 많이 할 거고, 뭐 외장하드나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자금력도 문제가 없어 하는 분들이라면은 시내까지 구매를 하는 것을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우리가 취미로 촬영을 할 때까지 매빅3 시내 콤보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빅3 콤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업적인 촬영에서는 어떠냐?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 경험담을 비추어서 상업적인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방송, 예능을 먼저 예를 들게요. 예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빅2 프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매빅3가 나오면 그걸로 대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과연 매빅3 시내로 대체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저는 예능에서는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송은 거치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일반적인 촬영에서 카메라가 20대가 넘게 투입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 백업을 하고 그것을 다 편집을 해야 하죠. 근데 거기서 무거운 코덱을 써가지고 한 2시간 촬영했는데 1테라를 넘겨준다? 굉장히 싫어해요. 예, 방송에서는 42HQ 코덱을 안 씁니다. 일반 예능에서는요. 그리고 방송국 컴퓨터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높은 코덱과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하는 거에 굉장히 컴퓨터가 버벅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사양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4K로 많이 전환이 되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풀 HD로 찍는 방송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42HQ 드론을 그걸로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한다?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매빅3를 많이 사용을 할 거기는 하나, 매빅3 시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능 촬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드론을 정말 하루 종일 띄워놓거든요. 하루 종일 드론을 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 컨트롤러는 3시간 만에 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컨트롤러나 추가 컨트롤러 구매가 필요하고요. 뭐 이것들이 구매가 된다라고 해도 2시간 촬영을 하면은 1테라 내장 SSD가 다 차는데, 예능은 정말로 양으로 승부를 하거든요. 정말 많은 촬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촬영 중에 잠시만요, 저 이거 백업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예능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건 알았고, 그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매빅3 시내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현재 영화나 드라마는 인스파이어2로 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빅3 시내가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스파이어2를 대체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인스파이어2를 사용을 하지만 매빅3 시내와 같은 포서드 센서가 달린 X5S를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슈퍼 35mm 센서가 있는 이런 X7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빅3보다 한 단계가 높죠. 그리고 이것들은 6K까지 되고 로우 촬영도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 포서드인 X5S와 비교를 한다고 해도 X5S는 회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찍을 수가 있고, 기체와 일체형인 것보다 이런 식으로 렌즈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화각으로 더욱더 멋있게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SD가 매빅3는 내장형이라고 말씀이 드렸는데, 인스파이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SSD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빼가지고 백업을 하면서 다른 촬영을 바로 SSD를 넣어서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빅3보다 합리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방송국이나 영화 촬영 관계자분들은 매빅3 시내네? 이렇게 매빅3를 몰라요. 제네시스 깡통차와 아반떼 N 풀옵션 차량이에요. 아반떼를 좋아하시고 아반떼를 많이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반떼 N이네? 어우, 야, 너 좋은 차 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 시선에서는 제네시스 깡통을 더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관계자들이 매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래서 매빅3 시내 로우되고 좋아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대다수가 몰라요. 그냥 인스파이어2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거대로 인스파이어2로 했으면 좋겠지, 매빅3가 그것을 치고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가, 우리가 중요하죠. 얼마에 촬영을 하느냐. 매빅3 단가가 과연 422HQ로 한다고 올라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빅3 일반적인 단가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422HQ가 되는 매빅3 시내를 사는 것보다
방송 촬영이나 영화 촬영은 항상 백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 600만 원으로 매빅3 콤보 2개를 사가지고 백업 기체 하나를 온전히 제대로 놔두고 메인 기체로 비행을 하면서 배터리도 조금 여유 있게 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방송 이런 쪽에서는 매빅3 시내에 수요가 그렇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빅3 시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느냐? 어디에도 그러면 다 필요가 없어? 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니에요. 기업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비행을 많이 하지 않고 뭐 어느 정도 백업할 시간도 괜찮다고 하면은 충분히 42 HQ로 찍고 뭐 보정을 해가지고 하이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홍보 영상을 한다거나 굉장히 고퀄리티 유튜브 촬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상업적인 프로덕션이라면, 방송 촬영이 목표인 프로덕션이라면 매빅3 시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매빅3 어떤 트림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빨리 다음 주에는 매빅3를 꼭 받아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DJI 에어2S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후티지들을 촬영해가지고 에어2S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스파이어2와 비교하는 영상들도 준비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매빅3와 같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